네, 증감연산자 오버로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감연산자는 선 증감을 수행하는 경우와 후 증감을 수행하는 경우로 구별되죠. 그래서 연산자가 먼저 오는 경우에는 선 증감을 수행하고 연산자가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후 증감을 실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 제공해지는 증감 연산자를 오버로딩 할 경우에 분명히 연산은 똑같은데 얘가 선 증감인지 후 증감인지 어떻게 오버로딩 함수에서 식별할 수 있는가? 네, 이것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선 증감인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요. 후 증감인 경우에는 의미 없는 매개 변수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는 그냥 말 그대로 더미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실제 함수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정의한 그 이미서리 넘버의 클래스에 이 증가 연산자를 한번 오버로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 증가인 경우에는 이렇게 오퍼레이터 뿔뿔 해가지고 매개 변수 없이 void라고 주면 되고요. 후 증가인 경우에는 오퍼레이터 뿔뿔 한 다음에 인티저 더미 형태로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이제 선 증감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그 해당 클래스에서 실수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후 증가인 경우에는 허수부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 증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더 파일에 가서 해당 증가 연산자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 놨고요. 그리고 정의하기를 네, 이게 이렇게 선 증가인 경우에는 실수부를 후 증가인 경우에는 허수부를 증가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네, 테스트하는 곳에 와서 한번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얘를 만약에 4,9라고 놨어요. 그러면은 4 플러스 9i인 허수가 되겠죠? 한번 출력을 해보면 4.get 이미지너리 넘버가 우리 출력해주는 멤버 함수였죠?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3 플러스 9i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가 연산 수행한 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가 확인해 보려면 먼저 4 후 증가하는 게 있었고 선 증가하는 게 있었죠. 현재 이렇게 선 증가를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4 플러스 9i가 나오겠죠. 그렇죠? 정말로 그렇게 나오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IMA4 뿔뿔 했으면 후 증가니까 현재 4 플러스 9i가 됐으니까 4 플러스 10i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겠죠.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4 플러스 9i, 그 다음에 4 플러스 10i로 확인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선 증가냐 후 증가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함수를 오버로딩 할 때 우리 규칙에 의해서 선인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없고 후인 경우에는 이렇게 매개 변수 더미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 클래스를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선언을 할 건데요. 멤버 변수로 10분 초를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초 단위로 토탈 시간도 역시 나타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매개 변수가 이제 4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생성자 매개 변수 없는 거,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이렇게 2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초 단위로 시간을 나타내는 멤버 변수값을 계산하는 멤버 함수를 넣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초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간인 경우에 이제 분은 곱하기 60을 하면 되고 시간은 60 곱하기 60을 한 거를 같이 곱해줘야겠죠. 우리가 이러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값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멤버 변수 값을 설정하는 set으로 시작하는 멤버 함수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로 전달해주는 get으로 시작하는 멤버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형태로 출력하는
멤버 함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 마지막은 이러한 형태로 출력을 해주니까 함수의 리턴 값이 스트링이 되겠네요. 그래서 타임 헤더 함수에다가 필요로 한 것을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 코드에서 사용할 상수값을 기호 상수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렇게 필요한 멤버 함수들, 멤버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멤버 함수에서는 생성자 없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set으로 시작하는 멤버 함수, get으로 시작하는 멤버 함수, 그리고 시간 계산해주는 전체를 초 단위로 계산해주는 함수, 그리고 문자의 형태를 보여주는 함수 이렇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함수를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함수를 한번 불러와 보면요. 이곳에 지금 time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고요. 메인이 아마 여기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제거를 하고 time h가 헤더로 와야겠죠. 그래서 필요로 한 이제 값들 이렇게 선언을 해 놨고요. 그리고 멤버 함수들 요건 우리 이제 뒤에 가서 할 건데 우선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그리고 필요로 한 멤버 변수들 이렇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 함수, 생성자,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 그 다음에 시, 분, 초, set하는 거, get하는 거, 멤버 함수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계산해 주는 거죠. 현재 내 시간에다가 여기 hour, second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초 단위로 계산하기 위해서 60 곱하기 60 형태인 3600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분을 시로 바꿀 때 사용하려고 하는 값을 역시 같이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세컨드 값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체 시간을 초 단위로 기억하고 있는 멤버 변수, 바로 그 멤버 변수에다가 값을 계산을 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쇼타임 해가지고 우리 문자 열 형태로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우리 10분 초가 그 정수 형태이기 때문에 숫자죠. 그래서 문자 열 형태를 바꿔줘야겠어요. 변환. 요 e2i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수를 i가 인티저예요. 인티저 2 ASCII 형태로 문자 형태로 바꿔주는 건데 여기 hour 이 정수 값을 문자열로 바꿔서 c-hour라고 하는 문자열 방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때 c-hour는 크기가 50개의 방이고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hour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10진수 형태로 변형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c분초를 다 문자열에다가 변형을 시켜 놓고 이 문자열을 string concatenat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결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다 결합을 시킨 것을 최종적으로 리턴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연산자 오버로딩을 하기 위해서 정의해 놓은 거니까 우선은 주석 처리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헤더 파일에 와서 이 부분도 이후에 필요하겠군요. 헤더 파일에 와서 오호 이제 시간 객체 T1을 7시 30분 20초 해서 이제 쇼타임에서 보여주고 초로 한번 계산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7시 30분 20초는 초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숫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시 100, 1000만, 2만 7020초네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간 클래스에다가 바로 관계연산자를 한번 오버로딩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작거나 같냐, 크거나 같냐 라는 거죠. 그러면 작거나 같냐, 크거나 같냐 라고 우리가 연산을 했을 때의 결과는 작거나 같으면 그렇다, 작거나 같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true 아니면 false죠. 그래서 함수의 리턴 타입은 bool로 만들어 놨고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나하고 누군가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매개 변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 자신, this와 요 매개 변수의 값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이제 연산을 수행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 자신과 매개 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한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을 해줬고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객체를 역시 초 단위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내가 그 원래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나 자신과 매개 변수를 초 단위로 바꿔놓고 내가 매개 변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산자 오버로딩을 한번 구현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멤버 함수에다가 포함을 시켜 놔야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기억해 두실 거. 이 연산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니까 bool, 리턴 값이 bool이고 나하고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예, 매개 변수로 넣어줘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제 정의를 해 놓습니다. 아이고. 정의를 해서 각각의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럼 얘를 사용해야겠죠? 예, 헤더에 가서 이제 또 하나의 t2를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t1과 t2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t1과 t2를 비교했다라는 거는요. 이건 뭐냐면 t1에서 오퍼레이터 얘를 부른 거죠. 작거나 같냐. 그리고 매개 변수로 t2를 넘겨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 매개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떠한 형태인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t1에서 오퍼레이터 부분은 역시 크거나 같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t2를 전달을 해준 거죠. 그래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면 예, 제대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 다 직접 작성하셔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